자, 그럼 계속해서 국민의힘 경선 진행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후보와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결선에 올랐죠. 이 탈락 즉시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탈당까지 선언한 홍준표 전 후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 정치라는 게 아주 묘한 것 같아요.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군이 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한테 어제도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전화를 계속 드리는데 전화가 꺼져 있고 그또 사모님도 잘 안 되고 이래서 아직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는 뭐 생각이 특별히 다를 것도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뭐 숨겨놓은 것도 없고 우리 둘 사이는 저로서는 상당히 홍준표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함께 뜻을 이뤄서 적어도 대한민국을 다시 위기로부터 구하고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한참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홍준표 후보 캠프의 핵심 당직을 맡았던 국회의원 4분, 저를 비롯해서 김대식, 백종원, 그다음에 김희상 의원, 그리고 우리 총괄 조직본부장을 맡았던 김선동 의원, 총괄 지원본부장을 맡았던 이영수 본부장, 이렇게 비롯한 모든 분들이 우리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 뜻을 모아서 함께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빅 단일화 빅텐트를 주창하시고 그것이 오늘 보수 후보의 유일한 승리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모두 공감을 합니다. 네, 한동훈 후보 입장은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나와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김동훈 대변인. 일단 이 주목되는 게 바로 홍준표 캠프에 있었던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입니다. 네. 어제 홍준표 후보가 탈락하자마자 몇 시간 안 돼서 곧바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오늘은 공식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에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이건 원래부터 좀 예정돼 있던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정이 충분히 돼 있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본인이 지지를 하는 후보가 아쉽게 탈락을 했는데 바로 상대방의 경쟁자였던 후보에게 옮겨가는 거 저거 자연스럽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시작부터 사실은 본인의 어떤 그 개인적인 인연이라든가 정치적인 소신 이런 것들이 각 다르기 때문에 현역 의원 그리고 이 당협위원장 그들이 각자 지지 후보를 열심히 돕고 한 분으로 결정이 되는 후에는 우리는 완팀이다라는 것이 사실은 출발 전부터 돼 있습니다. 저희 이제 당협위원장들은 시작부터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요. 처음부터 특정 후보를 정해서 밀자라는 그런 것 인위적인 그런 그 액션보다는 다 김문수, 홍준표, 뭐 거기에 나경원 후보도 있고요. 한동훈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철수 후보 각자 본인의 어떤 소신이라든가 그런 그 인연에 따라서 밀되 저렇게 한 분 또는 두 분으로 좁아지면 그때는 완팀이다라는 것이 이미 다 그 내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서너 시간 만에 저렇게 또 갑자기 특정 후보로 주로로 올려가는 거 이거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데 사실은 그런 그 내막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또 홍준표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탄핵 그 반대 이른바 비상계엄 자체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끌어내릴 정도의 그런 결정적인 국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않지 않느냐라고 탄핵을 반대했던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어렵지 않게 완팀으로 될 수가 있었다라는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이 상대편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저런 현역 의원들의 움직임. 뭐 위장 취업한 분들이 바로 나온 것 같은데요. 아니 홍준표 후보가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거기에 캠프 사람들은 나중에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홍준표 후보가 떨어진 지 몇 시간도 안 돼서 저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가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홍준표라고 하는 적장이 패장이 먼저 가는 것이 결국 김문수 캠프가 좀 더 커지는 것인데
저런 밑에 있는 인사들만 간다는 것 자체가 커지는 텐트가 아니라 작아지는 텐트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 좀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저는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덕수 대행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 같은데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공당 아니겠습니까? 공당이 저 정도 수준으로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저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양만희 논설위원, 일단 홍준표 전 후보 오늘 어제 이렇게 탈당하고 나서 SNS에 올린 거 보면 당에 상당히 좀 섭섭한 것 같아요. 탈당까지 선언을 하고 나간 건데 앞으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혹은 본인이 마음을 바꿔서 도울 수도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을 보면은 이제 양 후보, 네. 이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돌아오라 홍준표를 노래하고 있지만 네. 돌아올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 정계 은퇴는 어제 그제 이미 내가 만약에 지면 정계 은퇴할 거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예고한 측면이 있고 다만 탈당은 지금 예상이 의외였어요. 안 됐던 일이죠. 그런데 대선에서의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홍준표 전 후보는 그런 입장인데 그 밑에 있던 캠프에 있던 의원들이 우르르 지금 김문수 후보 지지로 이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뭔가 후보와 캠프 사이에 이견,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 갈등의 정점은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짐작들을 하는데 왜냐하면 홍준표 전 후보가 처음에는 단일화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바뀌어서 긍정적인 입장,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얘기하다가 막판에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와 장관이 출마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자격 자체를 언급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단일화 문제를 두고선 지금 갈등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짐작이 나오는 것이고 관련해서 아까 한동훈 후보도 얘기를 했지만은 어제 그 홍 전 후보가 그 소셜 미디어에 이런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네. 대선에 이길 목적으로 자신 혼자 뛰는 것 같다. 다들 당권을 잡으려고 뛰는가라고 했는데 이 말은 사실은 김문수 후보 진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된 거죠.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걸 공격하는 건 뭐냐면 김문수 후보 진영, 그러니까 당 주류가 뭔가 한덕수 대행을 끌어들여서 네. 목표로 하는 것이 대선 승리보다는 대선 후에 당권 유지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는 결국 김문수 후보 진영이 얘기하는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의 대립점은 뭐냐면 탄핵 찬반과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입장입니다. 근데 탄핵 찬반은 한동훈 후보는 분명하고 김문수 후보는 조금씩 입장이 바뀌었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한동훈 후보의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동훈 대변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분들이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대선에서 진 뒤에 당권을 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예, 저는 뭐 꼭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6월 3일 대선 이후에 또 다른 또 빅 이벤트가 이제 당권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마당에 글쎄요, 나는 차기 당대표나 할 거야. 이 대선에는 뭐 별 관심 없어. 그렇게 지금 임하고 있을까요? 뭐 그렇지는 않죠. 한동훈 후보도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른 분 다 제치고 두 분이 올라간 상황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사실 절실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단순한 정권 재창출이 아니고요. 제가 이 시간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경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대선 이후에는 곧 알게 될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32차례의 법률안 거부권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것이 모두 다 현실한
현실로 법률로 채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경쟁력 면에서 참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실한 입장에서 저렇게 나왔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하는데 지금 당권 운운을 하는 것은 오히려 전력의 분산뿐만이 아니라 판흔들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는 단일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남아있는 카드가 별게 없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국민들의 관심과 그것이 지지로 연결이 될 거의 유일무이한 카드가 한덕수 후보. 물론 뭐 우회적으로 지금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그게 적절절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국민들께 던지는 그런 그 메시지 그리고 영향력 이것이 몇 개의 카드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는 절실하기 때문에 한덕수 카드의 마지막 단일화에 대해서 또 혹자는 단일화 여부로 한 10%포인트가 출렁거린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기만 하면은 정말 아주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신념 아래 저런 단일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승훈 부위원장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당 대선에서 진 뒤에 이 당권에 욕심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이는데요. 국민들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좀 나이가 있으시고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권을 잡기는 어렵겠죠. 그 뒤에 김문수 후보를 조정해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저는 친윤 세력이 아직도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왜 한동훈 후보를 그렇게 싫어하겠습니까? 배신자라고 부르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떨어지면 당권을 잡을 건데 그러면 자신들은 다 역사의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경계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한덕수 대행이 벌써 국정 파탄의 2인자였잖아요. 그리고 무능하다는 건 보여줬잖아요. 윤석열 정부를 이끈 2인자인데 이 정도 무능함 보여줬으면 조기 대선에 있어서 대선 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선 관리를 깨고 나서 대통령이 나오겠다라고 한다면 빨리 나와야죠. 대선 관리자로서 마치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 후보로서의 활동 다 하고 나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렵게 결정되니까 그거 그냥 쉽게 손쉽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감동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도 대선 후보만 되면 저는 대통령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진상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없고 이렇게 할 거면 국민의힘에서 왜 경선을 하죠? 그냥 한덕수 대행을 추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측면에서 감동을 주는 경선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양문혜 노수의원. 네. 어쨌든 한덕수 대행은 아마 내일 사퇴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미 여의도 빌딩에 사무실도 마련했다. 캠프 사무실도. 이런 보도까지 나와요. 네. 사퇴 시점은 내일 오후가 될 것 같다는 보도가 좀 더 진전된 보도고요. 여의도 대부분의 선거 캠프가 여의도에 마련이 되니까 여의도의 한 건물 사무실을 빌렸는데 사실은 그 건물 사무실은 그 이전에 오세훈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빌렸던 것인데 중간에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빈 것을 나경원 의원이 또 들어가서 쓰다가 나경원 의원이 중간에 탈락을 하면서 그 공간을 한덕수 대행이 쓰게 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아마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주로 그 거국 내각이라든지 아니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 충돌을 막는 개헌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다듬는 그런 이제 출마 선언 출사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김동훈 대변인,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는 토요일에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한동훈 후보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에 상당히 적극적인데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부감이 상당히 심해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큰 변화를 겪을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대표도 안 하겠다라고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선 과정에서 자꾸 한덕수 대행과의 또 최종 결승전 운운을 하는 것은 경선 자체를 희화화할 수가 있고 힘을 빼는 그런 행태다라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5월 3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한 분이 최종 승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또 다른 그 판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는 이제 5월 3일 저녁 늦게 시작되는 그 상황에서 제2라운드가 결정이 되는데요. 아마 뭐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올 텐데 한동훈 후보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비토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뭐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 룰이 약간의 진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단일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내일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있기 때문에 뉴스브리핑으로서는 상당히 바쁜 날이 되겠군요. 오늘 정치하담 야담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양만희 논소령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